안녕하세요. 꽝 잡는 매 모트나라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방송 깡통 고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방송 손실의 원인 깡통의 원인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방송 손실 줄여 깡통 벗어나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요지는 깡통을 반복하는 깡통 고수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뒤지지 않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내 주머니까지 가져오지를 못하고 숫자에 불과한 계좌 잔고로 묵혔다가 도로 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 등 파생 시장에서의 고수들은 그 대박을 터뜨리며 큰 돈 벌어들이는 능력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물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모진 풍파를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투자에서 실패해서 그 깡통이라는 그것이 이제 부끄럽고 이렇게 감춰서 그렇지, 그런 분들 이렇게 그 경험담이나 그 하신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 진짜 숨은 고수들, 이런 분들은 진짜 빛 좀 봐야 될 텐데, 참 때를 좀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머리가 숙여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동료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튼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하고 손실과 깡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인은 혼자서 나홀로 매매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인 돌발 변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의 승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3년 동안 현물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파생시장에서 보고 겪고 풍파를 견디며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제 매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매매 기법,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주머니를 채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곳 꽝 잡는 매 모트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혼자서 나홀로 매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매매하는 HTS에 감독자, 조언자, 동행자 역할을 할 다른 분을 초대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이 선뜻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파생 고수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자신의 살림살이와 속옷, 비밀 병기까지 몽땅 드러내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요소들은 비슷한 경험과 사정에 처한 다른 파생 고수들도 거의 그대로 겪었을 것입니다. 호레브 사정 과부가 더 잘 안다고 오히려 동료 파생 고수들 가운데서 서로 툭 터놓고 까발기며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돕는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HTS를 서로 공유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꺼림칙함과 막연한 불신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여튼 이 HTS 공유에 대하여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HTS 공유를 통해서 서로 신뢰가 확보된 동료와 계좌 운용을 서로 맞바꿔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영호의 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운영하고 영호는 철수의 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서로 맞바꿔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운영 조건을 원금의 10% 손실이 발생하면 멈추기로 하고 손실과 수익의 배분도 똑같이 철수가 운영한 영호의 계좌나 영호가 운영한 철수의 계좌의 손실과 수익을 모두 반반씩 나누는 조건이라고 가정하죠. 철수와 영호는 평소와 똑같이 100만 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렇게 남의 계좌를 운영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각자 자신의 계좌를 운영했을 때에 비해서 손절만큼은 칼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10% 손해가 발생했다. 자기 계좌인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또 계속 하겠죠. 20%, 30%가 손해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맞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남의 계좌인데 함부로 마구 질러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길을 쓰면서 무리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서로 HTS에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 10% 손해 설령 안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사전에 약속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 손실이 발생하면 칼같이 손절은 지켜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손절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분들에겐 이렇게 계좌 운용을 서로 맞바꿔서 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무리한 매매 습관, 충동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 손실은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바꿔서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맞바꿔서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수와 영호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단 둘이 짝을 맞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 영호 외에도 영자, 순이 등 4명의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4명 중에서 가장 장이 잘 보이고 거래 성적도 좋은 두 사람, 영자, 순이라고 하죠. 이 영자, 순이 두 사람이 4명의 계좌를 운용하는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자가 부진하거나 자신이 없어지면 철수나 영호로 다시 선수 교체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4명이 그룹을 이루는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이 안 보일 때는 무리하게 매매할 이유가 없으니 쉬면서 때를 노려야 할 텐데 노는 연불한답시고 껄떡거리다가 괜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겠죠. 이런 손실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나보다 장을 잘 보고 성적이 좋은 다른 동료에게 운용을 맡겨서 나는 편히 쉬고 구경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용자 선수로 뛰는 영자와 순이는 자신의 계좌를 운영하는 그대로 숟가락만 얹으면 될 테니 여러 계좌를 운영한다고 어려울 일이 없고 또 여러 계좌를 운영할 때마다 수익분의 절반인 50%를 추가 수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선수를 뛴다 그러면 내 계좌 들어오는 수익분 50%, 그 다음에 상대방 계좌 늘려준 거에서 50%, 이게 마주할 때 이렇게 해서 100%를 수익으로 올리던 것을 관전자로 뛰는 선수들 것까지 계좌 수익분도 50%를 내가 더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전자인 철수, 영호 2명이 50%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하니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실력을 가지고 운용자는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보다
1.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100만 원짜리 그 계좌를 상대방 거하고 내 거를 운용을 하면 내 거에서 반 상대방에서 반 결국 운용 수익의 100%를 내가 갖는 건데 관전자 거를 더해줄 때마다 그 관전자한테 수익 50% 주고 또 그 사람 거에 대한 운용 수익도 나한테 올리니까 한 사람을 더할 때마다 50%씩 두 사람을 구자를 운영하면 더블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장 수익률이 100만 원에 10%를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20%가 되는 거고 20%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40%가 되는 거고 50%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100%가 되는 거죠. 이게 나눠서 저 수익이 돌아가니까. 그 관전 참여자들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좌 다른 분한테 운영하라고 공인인증서만 저 공유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 편하게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저 원금의 50%라는 의미가 아니죠. 운용 수익이 만약에 10%가 났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인 5%가 되는 거고, 뭐 50%가 났다 그러면 2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용 수익으로 발생한 것에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운용을 맡기는 관전 참여자로 했을 때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거는 내가 가진 100만 원이 들어간 통장을, 계좌를 상대방 누군가한테 운용하라고 맡겨놓고 나는 수익의 50%를 그냥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운용하는 선수로 참여할 때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는 운용을 맡기는 쪽이 유리하겠다 싶으면 운용을 맡기는 거로 참여하시면 되고, 나는 직접 내가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운용하는 쪽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유리한 쪽을 택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꽝 잡는 매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모두에게 돌려주는 수익의 크기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가 바로 다양한 시장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이른바 깡통 고수급들입니다. 전문가라고 지표를 잘 본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 백날 소용없습니다. 시장에서 수익 올리는 놈이 최고죠. 이 시장에서 수익은 이론으로 많이 한다고 그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깡통 경험이 많은 고수들이 안정된 시장 상황에 있을 때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체험적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꽁 잡는 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바로 그런 시장 경험이 많은 깡통 고수급들입니다. 이렇게 믿을만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여러 인재들로 풀을 구성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로 꽁 잡는 매 모트나라가 할 일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지혜와 의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꽁 잡는 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결국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